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큰 박수로 자, 오늘은 실무적인 강의를 좀 할 건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보시면서 가입하고 계신 증권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최고의 생존 보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유일하게 의사의 진단서만으로 보험금을 못 받는 유일한 특약입니다. 자, 휴유장애는 장애 평가라는 것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실제 왜 여러분들이 이 휴유장애를 아셔야 되냐면, 보장을 받는 것도 있지만 납입 면제 사유가 해당된다거나 또는 고도의 장애가 남게 되면 사망으로 보는 특성도 있기 때문에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 장애 상태라는 것은 한번 상해나 질병으로 그 상태가 완치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가중되거나 악화되거나 나빠지거나 또 파생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성이 굉장히 다르고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생존 보장입니다. 디스크도 장애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시고요. 디스크도 장애가 남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숫자가 10% 장애가 남을 수도 있고 15%, 20% 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영구장애 조건이고 한시장애도 2005년 4월 이후부터는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휴유장애에 대한 가입 금액이 10억이나 20억으로 크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한시장애를 받았다 하더라도 작은 보장은 아니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초고도 비만, 이게 꼭 사유를 보면 청구가 많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 같아요. 위밴드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질병, 뭐 위궤양이 정말 심하거나 또는 위암이거나 또는 뭐 초고도 비만이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했느냐, 이게 첫 번째로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방적 소견이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보험사는 따지게 되겠지만은, 초고도 비만이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고지혈이나 당뇨나 기타 등등의 어떤 질병이 심해서 불가피하다, 위를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만 한다라는 의학적 근거를 입증을 해낸다라고 하면 장애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30%는 2018년 4월 이후에 신설된 거예요. 원래는 위를 전절제를 해야 돼. 실제 사례가 있었는데요, 90%만 절제하신 분이 있었어요. 10%를 왜 남겼는지 모르겠는데 납입 면제도 안 됐고 보험금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자, 2018년 이전에는 위를 전체를 다 잘라내야 50% 장애였어. 그러나 2018년 4월 이후에는 위를 전체가 아니라 50%만 잘라내도 30% 장애를 봅니다. 위나 췌장이죠. 자, 임플란트나 신경치료나 크라운도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소비자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요즘에 치아 상실로 인한 휴유장애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꽤 많이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분쟁 사례는 이 치아 결손의 시점이 동일한 시점이었느냐, 그리고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치아 결손이냐를 다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요건 잘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그러면 저는 치아가 4개가 없는 상태인데 이 휴유장애를 들고 하나만 더 결손이 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있으실 텐데, 사실상 청구를 할 수가 있죠. 왜냐면 4개는 장애 상태가 아니었고 1개만 더 빠지면 5개가 돼서 장애 상태가 5%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도 요즘에 많이 상담을 하고 있고 청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얼굴에 흉터가 있는데 대부분 가리죠. 그리고 화장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러나 이런 외모의 흉터도 추상장애라 그래서 장애로 남을 수가 있고, 이것도 실무가 굉장히 좀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약관에서 보상받는 장애 분류표에 보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얼굴의 흉터로 인해서 자신감이 상당히 떨어진다거나 또는 대인관계 이런 걸 기피한다거나 또는 어떤 취업에 제한이 남는다거나, 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이나 사고로 보상하는 배상, 자동차나 근제 산재에서는 꼭 영구장애 이런 장애분류표 기준이 아니더라도 장애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많이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운동 중에 또는 놀러 가서 넘어진 거야, 뭐 스키 타다가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는데 이 자체가 장애가 되었을 거다라고는 잘 몰라요. 그래서 보통 상대방한테 뭐 치료비 정도만 받고 끝내실 수 있겠지만, 장애가 되게 되면 휴업손해 또는 소득 상실로 인한 소득에, 제가 아까 맥브라이드 방식의 장애 분류표에 대한 설명을 짧게 드렸지만 얼마나 소득이 상실됐느냐를 그 나이에 또 그 나이의 직업의 소득에 맞게끔 평가해서 상당한 위자료가 배상받을 수가 있는 내용이 있지만, 당연히 배상에서는 과실을 좀 따져요. 과실 비율에 맞게끔 배상을 받게 돼 있는 것이고, 이어서 약관에서는 정해진 금액을 그냥 그대로 보상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약관은 100% 내 잘못이더라도 보험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청구조차 안 하는 휴유장애 사용설명서 2탄, 이런 것도 휴유장애인지 팔해장애, 자, 이런 것도 이제 대부분 골절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어깨나 손목이나 이런 게 사고 이후에 핀을 받고 충분한 치료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이제 정상 운동 범위보다 운동 기능에 제한이 남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장애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다리도 마찬가지고요. 손가락, 발가락 아까 짧게 설명드렸습니다. 3%부터는 엄지를 제외한 네 발가락. 이 5%는 보통 보상 실무에서 일부 뼈 조각이 떨어져 나갔다. 2018년 4월 이전에는 절단 장애로 봤다는 거야. 미세하게 뼈 조각이 조금 떨어져 나간 거죠. 네, 전혀 문제가 없죠. 절단 장애에 어떤 쟁점이 있어요. 보상 실무에서. 그리고 흉복부 장기는 굉장히 종류가 많아서 기능적 문제가 영구적으로 제한이 됐거나 절제를 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약관을 좀 세밀하게 좀 봐야 되는데 굉장히 양이 많아요. 이 흉복부 장기는. 그리고 실제 요즘에 대법원 판례를 비춰보면 뭐 대표적으로 이렇죠. 유방암으로 인해서 양쪽 난소를 제거했는데 장애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 또는 자궁의 선행 질환으로 난소 양쪽을 제거를 했는데 자궁에 이상이 있었겠죠? 후유장애 50%를 인정한 판례. 그리고 동일한 시점이 아니었지만 그거를 장애로 인정한 이런 판례들이 다수 있어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과거에는 예방적 목적이라 그래서 보장을 안 해줬고 또는 그 해당 어떤 부위에 질병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보장을 안 해줬고 이런 동일 시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뭐 퇴행성 무릎관절염 수술 시점이 달라서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 치환술 이런 거를 장애로 인정을 안 해줬던 부분들이 다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지금은 또 이긴 승소 판례들이 있어서 디스크는요 2018년 4월 이후가 돼가지고 상당히 보장을 받기는 힘들어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손해사정사들이 도움을 줘야 되는 장애분류표의 특성이 있어서 가입 금액을 크게 한다면 손사들이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입 금액 작으면 이걸 아예 맞지를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젤리 같은 수액이 신경을 압박하면 통증이 남고 그걸로 인해서 불편하잖아요. 디스크가 심하면 어떤 불편이 있을까요? 막 걷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고 앉아 있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이게 일상생활에 불편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애로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영구장애는 10%, 100%를 인정하는 거고 한시장애는 20%, 그러니까 가입 금액이 2%인 거예요. 한시장애는.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척추는 경추부터 모두 동일 부위로 봅니다. 그리고 척추는 퇴행성, 기왕성 병변을 악화시킨 만큼 한마디로 사고 관여도, 외상 기여도만큼 이거를 제외하고 보상받습니다. 무조건 장애 분류표에는 기여도가 기재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험회사가 면책을 할 때는 보험회사의 유리한 근거를 찾죠. 과거 어느 정도 질병으로 검사를 했느냐, 통원을 했느냐, 치료를 했느냐, 실비 청구를 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기여도 산정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휴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했다 그래서 휴유장애가 100%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휴유장애 진단서를 냈지만 보험회사가 다시 휴유장애 평가를 하자고 하거든요. 그리고 휴유장애 진단서는 의사들이 발급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거의 잘 안 해준대요. 왜? 내가 돌팔이가 아니잖아. 내가 치료했는데 너 장애 남았다고? 이런 부분을 의사가 쉽게 인정할 리 만무하고 그리고 실제 이게 돈이 들어가요. 장애평가 시에 50만 원 그 이상 진단서 하나 발급하는데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번, 4번이 이런 겁니다. 수술을 하면 심한 추간판 탈출증 20% 수술을 했대요. 왜 20%일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마디 몇 개 핀을 고정했냐? 2개 고정했냐? 3개 고정했냐? 4개 고정했냐? 척추 고정수를 몇 개의 마디마다 핀을 삽입해서 했냐? 그 개수를 가지고 휴유장애를 다르게 지급률이 계산이 됩니다. 수술을 안 해도 장애평가가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뼈의 모양이 변형됐다. 이를 기형됐다. 이렇게 얘기해서 변형장애, 기형장애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보험회사가 이제 딴지를 거는 면책하는 이유는 뭐라고 하면서 면책을 할까요? 생리적 만곡 현상이다 라고 해서 사고로 인해서 이게 기형된 게 아니고 원래 나이가 들면 이게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원래 생리적으로 사람마다 척추의 모양이 다 똑같다 다르다 달라서 꼬리뼈 골절도 분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꼬리뼈가 이만큼 기형이 돼서 뭐 예를 들어 15% 이상이었기 때문에 휴유장애 보험금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꼬리뼈의 뼈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 제각각 척추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정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근거를 잘 확보하느냐? 이건 경험과 학습과 손해사정사의 도움과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모든 고객들에게 다 이렇게 됩니다 라고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약간 복잡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혼합설계를 가지고 휴유장애를 크게 만들게 되면 영구장애일 때 디스크 상해 휴유장애 10억이면 10%만 남아도 7천인데 손사들이 달려들겠죠. 상해 휴유장애가 20억이면 10%만 남아도 기여도 빼고 여러분들은 보통 기여도를 안 뺐죠. 기여도를 빼면 1억 4천만 원이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사고가 실제 일어나서 그런 가능성이 되게 있어 보이는데, 휴유장애 가입 금액이 만약에 10억이 아니라 1억이라면 이거를 누가 맡아서 싸워줄 리 만무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났는데, 고객이 이제 막 운전을 하기 시작했고 스포츠 활동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이 가입 금액이 1억밖에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리모델링을 이런 내용을 설명해서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지만, 재밌는 건 뭐냐면 설계를 해보시면 상해 휴유장애 1억이랑 상해 사망이랑 뭐가 더 비싸냐? 상해 사망이 훨씬 비쌉니다. 그 얘기는 제가 볼 때 과거에 그렇게 휴유장애는 많이 팔지 않았고, 또 실제 손해율이 상해 사망으로 인해서는 보험회사가 실제 손해율 평가를 해서 비싸게 받는데, 휴유장애 자체는 많이 판매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또 잘 몰라서 청구를 많이 그렇게 안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휴유장애가 좀 많이 비싸졌어요. 그리고 실제 현대해상 어린이가 지난 한 5년 동안 5억이 들어갔는데 며칠 전에 해보니까 3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질문이 그냥 딱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막 운동을 합니다. 알죠? 몸이 막 이렇게 좋아요. 제가 왜 좋을까요? 맨날 약 맞아서 그래. 운동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스테로이드 이런 거 과다 약물 헬스장 가면 다 해요. 하고 다 10분 막 거울 쳐다보고 있고. 운동으로도 되겠지만 운동으로는 그렇게 안 만들어져. 약물로 해서 근육이 잘 자라는 건데, 자, 20대가 고관절 괴사가 많아요. 고관절 괴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관절을 바꿔줘야 돼, 인공관절을. 그럼 뭐예요? 휴유장애예요. 휴유장애인데 보험회사가 그거를 질병으로 본다는 거죠. 질병 휴유장애가 커요? 상해 휴유장애가 커요? 자, 내가 그거를 그렇게 될 줄 알면 매일 먹었겠어? 내가 그게 1년 후에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이거를 먹었겠냐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이긴 판례나 보상실무 많아요. 젊은 친구들이 막 근육 키우는 약 먹어서 고관절 괴사가 났다. 근데 이제 휴유장애 보상실무가 많다고. 상해로 받으면 어마어마한 돈을 받을 수 있겠죠.